그 음성이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지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1975년 가을, 미국 중서부의 작은 도시 메이플우드 고등학교 음악실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그때 준호는 겨우 16세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나이에 참 많은 것들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준호는 그날도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음악실로 향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식당에서 왁자지껄 떠들며 햄버거를 먹고 있을 때 그는 늘 이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아무도 없는 음악실 그곳만이 그에게는 진정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답니다. 미국에 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준호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들리는 영어 방송, 학교 복도에서 오가는 아이들의 빠른 영어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 말이에요. 호기심 어린 눈빛도 있었지만 때로는 경계하는 듯한 혹은 무관심한 시선들도 있었거든요.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서면서 그는 습관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초상화들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피아노 악보책을 책상 위에 놓고 그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이곳에서만큼은 박준호가 아닌 고향의 그 소년으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서울에 있던 집이 그리웠어요. 비록 작은 집이었지만 그곳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의심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 있었고 저녁이면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나누곤 했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서울 작은 집 안방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시며 흥얼거리시던 그 구성진 소리 말이에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선율이 자연스럽게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답니다. 처음엔 작은 허밍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감정이 깊어졌죠. 그의 목소리에는 16세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고향에 남겨둔 친구들, 할머니의 손맛이 그리운 된장찌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그 시간들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요. 준호는 한국에 있을 때 학교 합창단에서 활동했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항상 준호의 목소리를 칭찬해 주셨고 어머니도 준호가 노래할 때면 무척 기뻐하셨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자신의 재능을 드러낼 기회도 용기도 없었답니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그의 목소리가 음악실 가득 울려 퍼졌어요. 피아노 위의 먼지들이 그 진동에 맞춰 춤을 추는 것 같았답니다. 이 순간만큼은 준호도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아무도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는 이 공간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준호는 순간 노래를 멈췄지만 이미 늦었어요.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고 고지어 문이 벌컥 열렸답니다. 교장 윌슨이었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항상 엄격한 표정을 짓고 다녔는데 그날은 특히 더 그랬어요. 회색 정장에 뿔테 안경을 쓴 그의 모습은 준호에게 늘 위압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윌슨 교장은 이 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토박이었고 30년 넘게 교육계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하지만 변화하는 시대와 다문화 환경에 대해서는 그리 열린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답니다. 윌슨 교장의 시선이 준호를 훑어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답니다. 놀라움, 의심, 그리고 뭔가 계산적인 것까지 말이에요. 마치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저 동양인 아이가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니 윌슨 교장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동안 그는 준호를 그저 조용하고 성적도 그저 그런 특별할 것 없는 외국인 학생 정도로 여겼거든요. 영어도 서툴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로 말이에요. 하지만 방금 들은 그 목소리는 달랐어요. 물론 그가 부른 노래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만큼은 누구든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것이 윌슨 교장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답니다.
자신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학생이 이런 재능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준호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마치 가장 소중한 비밀이 들켜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자신의 진짜 모습이 갑자기 드러나버린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음악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려 퍼지고 있었답니다. 준호는 교장이 뭐라고 할지, 혹시 자신이 무단으로 음악실을 사용한 것에 대해 꾸중을 들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윌슨 교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윌슨 교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준호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죠. 그의 머릿속에서는 벌써 어떤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을 거예요. 메이플우드 고등학교는 작은 도시의 학교답게 매년 가을 재능 발표회를 열었어요.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두 모이는 큰 행사였죠. 올해도 그 시즌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윌슨 교장은 늘 이 행사를 통해 학교의 위상을 높이려고 애썼거든요. 그런데 이 조용한 한국인 소년이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니. 윌슨 교장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물론 그것은 친근한 미소가 아니었답니다. 오히려 뭔가 꿍꿍이가 있는 듯한 계산적인 미소였어요. 준호는 교장의 그 표정을 보며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어요.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의 그런 눈빛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아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교장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가 한 말은 칭찬도 질책도 아니었어요. 그저 준호를 한 번 더 위아래로 훑어본 뒤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서서 나가버렸거든요. 그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지고 나서야 준호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전환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음악실에 혼자 남겨진 준호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수업 시간 내내 준호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교장의 그 시선이, 그 묘한 미소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준호는 자신이 곧 학교 전체의 주목을 받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윌슨 교장의 사무실에서 벌어진 그 회의를 준호는 물론 알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늦게 교무실에 모인 몇몇 교사들의 대화는 이미 준호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었답니다. 윌슨 교장은 책상에 앉아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완벽한 계획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매년 열리는 재능 발표회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에게 준호는 절호의 기회였답니다. 사실 윌슨 교장은 오랫동안 이 학교의 명성을 높이는 일에 집착해왔어요. 작은 도시의 평범한 고등학교였지만 그는 언제나 다른 학교들보다 앞서고 싶어 했거든요. 특히 최근 몇 년간 인근 도시의 학교들이 다문화 프로그램으로 주목받는 것을 보며 자신도 뭔가 특별한 것을 선보이고 싶었답니다. 음악 담당 미세스 톰슨이 먼저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녀는 준호를 평소에 좋게 봐왔던 터라 교장의 제안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미세스 톰슨은 30년 넘게 이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쳐온 베테랑 교사였는데 학생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강한 분이었어요. 하지만 윌슨 교장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다문화 시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그 조용한 아시아계 학생을 무대에 세우는 거예요. 물론 그의 진짜 속내는 달랐지만 말이에요. 윌슨 교장의 진짜 의도는 교묘했어요. 준호가 무대에서 어색해하고 실수하는 모습을 통해 결국 미국 문화가 최고라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동시에 자신은 다문화를 포용하는 진보적인 교장으로 보이고 싶었고요. 일석이조의 계획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교장은 다른 교사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물론 진짜 의도는 숨긴 채로 말이에요.
한국 전통 음악을 소개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 사회에 우리 학교의 국제적 감각을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포장했거든요. 몇몇 교사들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동조했지만 미세스 톰스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1교시 영어 시간에 불려나갔어요. 교무실로 향하는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답니다.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무엇보다 자신이 뭘 잘못했나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준호는 평소에도 눈에 띄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생활해왔어요. 복도에서는 벽 쪽으로 걸어 다녔고 수업 시간에도 가능한 한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관심을 받는 것보다는 조용히 지내는 것이 편했답니다. 교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을 때 윌슨 교장의 얼굴에는 어제와는 다른 표정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친근해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지만 준호는 그 억지스러운 미소 뒤에 숨은 진심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답니다. 교장은 준호에게 재능 발표회에 참가하라고 했어요. 그것도 단순한 참가가 아니라 한국 전통 음악을 소개하는 특별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말이에요. 다문화이의 증진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준호에게는 그것이 선택이 아닌 명령처럼 들렸거든요. 준호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 그것도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 채로 한국 음악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교장은 알아요? 하지만 그는 거절할 용기를 내지 못했답니다. 영어가 서툰 준호에게는 자신의 진심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게다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곳의 문화나 관습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교장이라는 권위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답니다. 교장은 준호의 망설임을 보고 더욱 확신했어요. 역시 이 아이는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무대에서 제대로 된 공연을 할 리 없다고 판단했답니다. 그래서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날 점심시간 준호는 또다시 음악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었답니다. 조용한 곳에서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도저히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음악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어요. 저 하늘 너머 어딘가에 있을 고향이 그리웠답니다. 만약 지금 한국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준호는 어릴 때부터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큰 무대에 서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합창단에서 활동할 때도 주로 뒤에서 화음을 맞추는 역할을 선호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서 수백 명 앞에 서야 한다니. 집에 돌아가서도 준호는 이 일을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미국 대학원에서의 연구로 늘 바쁘셨고 어머니는 언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일상을 보며 더 이상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박사과정을 밟기 위해 가족을 이끌고 미국에 오셨어요. 하지만 낯선 환경에서의 연구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답니다. 어머니도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셨지만 여기서는 언어 문제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가족 모두가 이 낯선 땅에서 각자의 몫을 해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자신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원하지 않았답니다. 특히 어머니는 요즘 향수병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학교 전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조용한 한국인 아이가 재능 발표회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줄 거라는 이야기가 학생들 사이에서 속삭여졌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준호를 바라봤고 어떤 아이들은 비웃는 듯한 시선을 보냈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준호는 자신을 향한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마치 동물원의 동물이 된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구경거리로 여기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특히 몇몇 학생들은 대놓고 준호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브래드라는 학생은 준호가 지나갈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내며 아시아 음악을 흉내내는 척했고 그의 친구들은 그걸 보고 킬킬거렸답니다. 준호는 그런 상황이 너무 견디기 어려웠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미세스 톰슨이 준호를 따로 불렀어요.
음악 교사인 그녀는 다른 선생님들과는 달리 준호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정말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에는 이미 일이 너무 커져버렸고 하고 싶다고 거짓말하기에는 그의 마음이 너무 솔직했거든요.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으로 답할 뿐이었답니다. 미세스 톰스는 그 침묵 속에서 준호의 진심을 읽었어요. 하지만 그녀 역시 윌슨 교장의 결정을 뒤바꿀 만한 힘은 없었답니다. 다만 준호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뿐이었어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선생님은 그의 편이라고, 그리고 음악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발표회까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어요. 준호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발표회 당일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잠에서 깼어요. 침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가을 햇살이 따뜻했지만 그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며칠 밤을 설쳐가며 걱정했던 그 순간이 드디어 다가온 거예요. 어머니가 아침밥을 차려주시며 준호의 창백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며칠 전부터 준호가 평소와 달리 밥맛이 없어 보인다는 것을 눈치채고 계셨거든요. 밤에 자다가 뒤척이는 소리도 들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을 때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준호는 괜찮다고 말할 뿐 오늘 있을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준호는 가족에게 이 일을 말할까 고민했었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요즘 향수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연구로 바쁘신데 자신 때문에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고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일찍 등교한 학생들이 강당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고 선생님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무대 설치와 음향 점검으로 학교 전체가 들썩였답니다. 청소부 아저씨들까지 평소보다 일찍 와서 강당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자신의 사물함 앞에 서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사물함 문에 붙어있는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초조한 표정을 짓고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1교시 수업 시간 내내 준호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칠판의 글씨들이 흐릿하게 보였거든요. 마음은 이미 오후에 있을 발표회로 향해 있었답니다. 옆자리 친구가 노트를 빌려달라고 해서야 정신을 차렸지만 자신의 노트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준호를 힐끗힐끗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아이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이에요. 브래드와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비웃는 듯한 시선을 보냈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무언가 속삭이며 킬킬거렸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는 습관적으로 음악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곳도 평소와 달랐답니다. 무대용 마이크 테스트를 위해 선생님들이 들락날락하고 있었거든요. 준호만의 조용한 공간이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어요. 마치 마지막 피난처마저 잃어버린 것 같았답니다. 결국 그는 학교 뒷마당 구석진 벤치에 앉았답니다. 가을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것을 느끼며 그는 고향의 가을을 떠올렸어요. 서울집 뒤뜰에서 할머니와 함께 감을 따던 기억, 그때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노래 한 곡씩은 품고 산다고 그 노래가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노래를 세상에 들려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준호는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답니다. 할머니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진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지금 준호의 상황이 딱 그랬답니다. 무대에 서는 것이 무섭지만 어떻게든 해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오후 수업이 끝나고 드디어 발표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강당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준호는 걸음을 멈췄답니다. 강당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리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마이크 테스트 소리들이 그를 압도했거든요. 마치 거대한 파도가 자신을 향해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강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준호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지역 주민들까지 모여서 객석이 거의 가득 찼답니다. 평소에는 체육 시간에나 사용하던 넓은 강당이 오늘만큼은 거대한 콘서트 홀처럼 느껴졌어요. 무대 위에는 이미 조명이 켜져 있었고 마이크가 홀로 서 있었어요. 그 마이크를 보는 순간 준호의 다리가 후들거렸답니다. 저 앞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니까 말이에요. 갑자기 목이 마르고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윌슨 교장이 무대에 올라가 개회사를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울려 퍼졌고 준호에게는 마치 심판을 선고하는 목소리처럼 들렸답니다. 교장은 오늘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하면서 슬쩍 준호가 앉은 방향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준호에게는 화살처럼 날카롭게 느껴졌답니다. 다른 학생들의 발표가 시작되었어요. 피아노 연주, 댄스, 연극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지만 준호는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했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고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마치 귀에 솜을 틀어박은 것처럼 모든 소리가 먹먹하게 들렸어요. 무대 옆 대기 공간에서 준호는 계속 심호흡을 했어요. 어머니가 어릴 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두근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안에는 할머니도 함께 계셨답니다. 사진 속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준호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았어요. 할머니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드디어 준호의 차례가 되었어요. 사회를 보던 학생이 준호의 이름을 불렀고 강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답니다.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준호는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 중 가장 무서운 순간을 맞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무대로 향하는 몇 걸음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준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만약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가사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무대 중앙에 서자 조명이 준호를 비췄어요. 그 순간 객석은 완전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마이크가 바로 앞에 있었지만 한참 동안 준호는 그것을 잡을 수 없었어요. 팔이 마치 납덩이처럼 무거웠거든요. 객석 어딘가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고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사람들이 점점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윌슨 교장의 시선도 느껴졌어요. 그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저 아이는 이 무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때 준호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리랑을 부르시던 그 따뜻한 목소리, 고향의 냄새가 배어있던 그 선율이 희미하게 떠올랐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말씀도 기억났어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노래 한 곡씩은 품고 산다고 하신 그 말씀이요. 준호는 천천히 마이크에 손을 뻗었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을 때 비로소 그는 깨달았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보여줄 기회라는 것을 말이에요.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강당 안의 정막이 계속되었어요. 준호는 눈을 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익숙한 선율을 기다렸답니다. 고향의 그 따뜻한 목소리가, 할머니의 그 다정한 손길이 그를 감싸는 것을 느꼈어요.
무대 위의 그 작은 소년에게 이제 진짜 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답니다. 그 첫 음이 준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순간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는 것 같았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추고 오직 그 한 음성만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어요. 아리랑. 처음 시작은 떨렸어요. 목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숨소리도 고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 첫 음절이 강당 안으로 퍼져나가는 순간 뭔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준호 안에 잠들어 있던 다른 영혼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객석의 웅성거림이 멈췄어요. 기침 소리도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도 모두 사라졌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강당 안이 고요해졌어요. 준호의 목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두 번째 구절로 넘어가면서 준호의 목소리에 변화가 생겼어요. 떨림이 사라지고 대신 깊은 울림이 자리 잡았답니다. 그의 목소리 속에는 16세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깊은 감정들이 담겨 있었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외로움까지 말이에요. 준호 자신도 놀랐어요. 평소 연습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마치 자신 안에 숨어있던 또 다른 자아가 깨어나는 것 같았답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천부적인 재능이 할머니로부터 전해받은 한국의 정서가 하나로 합쳐져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먼저 반응했어요. 그녀는 준호가 부르는 노래의 뜻은 몰랐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만큼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감동에서 나오는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그 할머니는 70대였는데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아일랜드에서 이주해온 분이었어요. 준호의 노래를 들으며 자신의 젊은 시절, 고향을 떠나 이 낯선 땅에 왔던 그때의 심정을 떠올리고 있었답니다. 비록 나라는 달랐지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만큼은 똑같았거든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이문.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강당 전체가 그 선율에 감싸였어요. 한국어 가사였지만 언어의 장벽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답니다. 음악이 가진 진정한 힘이 발휘되고 있었거든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순수한 감정의 언어였어요. 중간쯤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톰 윌리엄스라는 이름의 공장 노동자였는데 준호의 노래를 들으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고 있었답니다. 20년 전 농장 일을 그만두고 이 도시로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그때를 말이에요. 그때도 지금의 준호처럼 불안하고 외로웠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버텨왔었거든요. 준호의 노래 속에서 그는 그때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비록 한국에서 온 소년과는 다른 사연이었지만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던 그 심정만큼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어요. 윌슨 교장의 표정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준호의 노래에 빠져들고 있었답니다. 그가 예상했던 어색하고 서툰 공연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공연보다도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교장은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준호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던 의도가 오히려 학교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공연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답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준호의 목소리가 절정에 달하면서 강당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던 학생들도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음악 시간에 늘 장난만 치던 제이크라는 학생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는 준호를 그저 조용하고 별 볼 일 없는 외국인 학생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무대 위의 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마치 빛이 나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제이크는 준호의 노래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반성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준호를 단순히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 정도로만 여겼는데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깊은 감정과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미세스 톰스는 무대 옆에서 감격에 겨워 손을 입에 가져다 댔어요. 평소 준호의 재능을 알아봤던 그녀였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어요. 한 소년의 영혼이 음성을 통해 흘러나오는 순간이었답니다. 그녀는 30년 넘게 음악을 가르쳐 오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공연은 처음이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기교나 테크닉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바로 진심이었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가사가 진행될수록 준호의 목소리는 더욱 풍부해졌어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천부적인 재능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음성을 타고 흘러나왔어요. 외로움, 그리움, 사랑, 희망. 모든 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로 승화되었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한국전쟁 참전용사 할아버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의 이름은 조지 밀러였는데 20년 전 한국에서 복무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비록 한국에서의 기억은 전쟁의 아픔이었지만 준호의 노래를 통해 그 땅의 아름다운 면을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전쟁이 아닌 문화로 슬픔이 아닌 아름다움으로 한국을 기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준호의 노래는 단순히 아름다운 선율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답니다. 강당 뒤쪽에 서 있던 청소부 아저씨도 걸레질하던 손을 멈췄어요. 그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을 구별할 줄은 알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들리는 이 노래는 분명히 좋은 음악이었답니다. 아니, 좋은 음악을 넘어서 마음을 울리는 진짜 예술이었어요. 사라라는 여학생은 평소 음악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준호의 공연을 보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녀는 준호의 노래를 들으며 음악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준호의 노래가 마지막 구절에 다다랐을 때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그 순간에 빠져 있었어요. 나이도, 인종도, 사회적 지위도 중요하지 않았답니다. 모두가 하나의 감정으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오. 마지막 음이 강당 안을 울리고 서서히 사라졌을 때 그 정막은 앞서의 정막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색함이나 불편함이 아닌 깊은 감동 속에서 나오는 숭고한 침묵이었답니다. 마치 신성한 순간을 경험한 후에 경건한 정적 같았어요. 준호는 무대 중앙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의 몸을 흘러간 그 에너지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거든요. 그는 이제야 깨달았답니다. 이것이 바로 할머니가 말씀하신 마음속의 노래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노래를 세상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말이에요. 객석에서는 아직도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너무 깊은 감동에 빠져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가장 큰 찬사였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의 표현이었거든요. 그 침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을까요? 아마 몇 초에 불과했겠지만 준호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을 깬 것은 맨 앞줄에 앉아있던 그 할머니였어요. 마가렛 오브라이언이라는 이름의 그 할머니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일어서면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혼자만의 박수였지만 곧이어 옆에 앉아있던 사람도 일어났고 그 다음 사람도 일어났답니다. 마치 파도처럼 번져나가더니 결국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어요. 감동에 대한 표현이었고 고마움의 표시였으며 무엇보다 준호라는 한 소년에 대한 인정이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답니다. 준호는 무대 위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외면하거나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지금은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답니다. 박수는 무려 5분간이나 계속되었어요. 그동안 준호는 무대 위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했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열렬한 반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박수는 더욱 커졌답니다. 윌슨 교장도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복잡했답니다. 자신이 의도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였거든요. 준호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 오히려 그를 학교의 스타로 만들어버린 셈이었어요. 교장은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교육 철학과 인생관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30년 넘게 교육계에서 일해오면서 학생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편견으로 판단해왔는지 말이에요. 박수가 멈춘 후에도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여러 학부모들이 준호에게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고 학생들도 줄을 서서 그에게 인사를 하려고 했답니다. 평소 준호와 말 한 번 제대로 섞어본 적 없던 아이들까지도 말이에요. 제이크가 가장 먼저 다가왔어요. 그동안 준호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거든요. 제이크는 준호와 친구가 되고 싶다고 언제 시간 나면 같이 점심 먹자고 했답니다. 제이크는 평소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는데 그런 아이가 자신에게 먼저 다가온다는 것이 준호에게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이크의 표정에서는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답니다. 그는 정말로 준호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사라라는 여학생도 마찬가지였답니다. 평소에는 준호가 인사를 해도 시큰둥하게 반응하던 그녀가 이제는 준호의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국 음악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다른 노래도 들려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답니다. 사라는 특히 준호의 노래 속에 담긴 감정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한국어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정서만큼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녀는 나중에 한국어도 배워보고 싶다고 말했답니다. 미세스 톰스는 감격에 겨워 준호를 꼭 껴안았어요. 그녀는 늘 준호의 재능을 믿어왔지만 오늘 같은 기적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미세스 톰스는 준호에게 정말 자랑스럽다고 앞으로 음악 수업에서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답니다. 하지만 정작 준호는 혼란스러워했어요. 갑작스러운 관심과 인기가 부담스럽기도 했고 이 모든 것이 진짜인지 의심스럽기도 했거든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자신은 그저 조용한 외국인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게 된 상황이 현실 같지 않았답니다. 준호는 사람들의 반응이 진심인지 아니면 단순히 신기해서 그런 건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혹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무관심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혼자 지내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관심이 오히려 어색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오늘 일어난 일들이 정말 좋은 일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사람들의 반응이 진심인지 아니면 단순히 신기해서 그런 건지도 궁금했답니다. 어머니는 준호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걱정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끼셨답니다. 평소보다 밝아 보이면서도 동시에 무언가 고민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어요. 준호가 오늘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준호를 꼭 안아주셨답니다. 특히 준호가 한국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을 매우 기뻐하셨어요. 이 먼 이국 땅에서도 고향의 정서를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견하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아버지도 연구실에서 돌아오시자마자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평소 학업에만 집중하라고 하시던 아버지가 이번에는 준호를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답니다.
심지어 음악 활동도 계속해보라고 격려해 주시기까지 했어요. 다음날 학교에 가니 상황은 더욱 놀라웠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학생들이 준호에게 인사를 했고 어떤 아이들은 어제 노래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했답니다. 평소에는 거의 빈자리였던 준호 주변 점심 테이블이 갑자기 인기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어요. 몇몇 학생들은 준호의 갑작스러운 인기를 시기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고 어떤 아이들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거리감을 두려고 했답니다. 특히 브래드라는 학생은 준호가 관심을 독차지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브래드는 평소 학교에서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준호가 모든 관심을 가져간 것이 못마땅했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준호의 공연이 별것 아니라고 그냥 신기해서 사람들이 반응한 것뿐이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준호에게 가장 큰 변화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이 학교에서, 이 사회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였는지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부담도 생겼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들, 항상 특별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한국 문화를 대표해야 한다는 책임감까지 말이에요. 때로는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지내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게 된 거였어요. 음악 시간에 미세스 톰슨은 준호에게 학교 합창단에 들어가라고 권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역 음악 콩쿠르에도 참가해보라고 제안했답니다. 좋은 기회들이었지만 준호는 선뜻 결정할 수 없었어요. 더 많은 무대에 서는 것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일인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호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답니다. 더 이상 복도에서 벽 쪽으로만 걷지 않았고 수업 시간에도 당당하게 선생님과 눈을 마주쳤어요. 자신에게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면서 준호는 서서히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관심과 기대감이 부담스럽기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경험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가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인기를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준호는 다시 음악실을 찾았어요. 예전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음악을 나누기 위해서였답니다. 제이크와 사라, 그리고 평소 음악을 좋아하던 몇 명의 학생들이 준호를 따라오곤 했어요. 음악실은 이제 준호에게 숨을 곳이 아니라 나눔의 공간이 되었답니다. 준호는 그들에게 다양한 한국 민요를 들려주었어요. 아리랑뿐만 아니라 도라지 타령, 밀양 아리랑, 그리고 어머니가 어릴 때 불러주시던 자장가까지 말이에요. 친구들은 한국어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각 노래가 담고 있는 감정과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특히 사라는 준호에게 노래의 의미를 물어보곤 했답니다. 준호가 서툰 영어로 설명해주는 한국의 정서와 문화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했거든요. 그녀는 나중에 한국어도 배워보고 싶다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사라의 이런 반응은 준호에게 큰 힘이 되었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준호는 깨달았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히려 한국인으로서의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낼 때 사람들이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특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몇몇 학생들은 준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고 특히 브래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준호를 깎아내리려고 했답니다. 어느 날은 준호가 한국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큰 소리로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준호는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대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편견은 무지에서 오는 것이고 무지는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답니다. 미세스 톰슨의 제안으로 준호는 결국 학교 합창단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합창단 연습에서 준호는 다른 학생들에게 화음의 아름다움과 함께 부르는 즐거움을 알려주었답니다. 준호가 합창단에 들어온 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각자 자신의 파트만 부르던 아이들이 이제는 서로 어울리는 화음을 만들어내는 재미를 알게 되었거든요. 준호의 영향으로 합창단 전체의 실력이 향상되었답니다. 윌슨 교장과의 관계도 점차 변화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던 그들의 만남이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관계로 발전했답니다. 교장은 어느 날 준호를 따로 불러서 그동안 자신의 편견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윌슨 교장은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인정했답니다. 그리고 그 발표에도 사실은 좋지 않은 의도로 기획했다는 것을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준호의 공연을 통해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다양성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깨달았다고 했답니다. 준호는 교장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화가 날 법도 했지만 오히려 교장이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일이 자신에게 큰 선물이 되었다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때로는 나쁜 의도에서 시작된 일이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그 후 윌슨 교장은 학교에서 다문화이의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정기적인 행사를 만든 거였답니다. 준호는 그 첫 번째 발표자가 되었고, 이번에는 진심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참여했어요. 준호의 두 번째 공연은 첫 번째와는 또 다른 감동을 주었답니다. 이번에는 노래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신의 이민 경험까지 함께 나누었거든요. 사람들은 준호의 이야기를 통해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어려우면서도 의미 있는 것인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준호가 들려준 한국 전쟁 이야기와 그 후 한국의 발전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답니다. 참전 용사였던 조지 밀러 할아버지는 공연 후 준호에게 다가와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전쟁으로만 기억했던 한국을 이제는 아름다운 문화의 나라로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준호는 자신만의 새로운 꿈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이었답니다. 한국과 미국,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소통의 매개체가 되고 싶었거든요. 준호는 이제 단순히 한국 음악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음악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문화의 음악을 융합하는 새로운 시도도 해보았답니다. 아리랑을 재즈 스타일로 편곡해보기도 하고 미국 민요의 한국적 정서를 담아보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준호의 이런 변화를 가장 기뻐하셨어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아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두 문화를 모두 소중히 여기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안심하셨답니다. 아버지도 준호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학문적 성취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준호가 음악을 통해 이루어내는 일들의 가치를 인정하시게 되었거든요. 심지어 준호에게 음악 전공도 고려해보라고 제안하시기까지 했답니다. 겨울이 되어 눈이 내리기 시작했을 때 준호는 창문 너머 하얀 설경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돌아봤어요. 그 모든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도 실감할 수 있었답니다. 이제 준호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소년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젊은이가 되어 있었거든요. 한국인이라는 것이 더 이상 부담이나 장벽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몇 년 후 준호는 정말로 음악의 길을 걸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명문음악대학에 진학했고 동서양 음악을 융합하는 작곡가의 꿈을 키워나갔답니다. 그 시작은 바로 그 가을날 무대 위에서 부른 아리랑 한 곡이었어요. 현재 65세가 된 준호는 여전히 그때를 떠올리며 미소를 짓곤 해요. 그 일이 있은 후 그는 정말로 음악의 길을 걸었고 나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곡가가 되었답니다.
그의 작품들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특히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윌슨 교장과도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았답니다. 교장은 나중에 은퇴한 후에도 준호의 공연을 찾아와 주었고 자신의 변화에 대해 항상 고마워했어요. 그는 준호 덕분에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곤 했답니다. 지금도 준호는 젊은 음악가들에게 이야기해줘요. 자신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로 만들어가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음악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는 가장 아름다운 소통의 도구라는 것도 잊지 말라고 하죠. 메이플우드 고등학교에는 지금도 준호를 기념하는 작은 기념패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매년 가을마다 열리는 다문화 축제에서는 준호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답니다. 한 소년의 용기 있는 노래가 어떻게 학교 전체를 변화시켰는지 말이에요. 그 가을날 무대 위에서 부른 아리랑 한 곡이 한 소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준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용기 있는 노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변화시켰거든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실은 가장 큰 기회의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준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진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라는 교훈도 전해주고 있답니다.